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 수업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변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 관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음식 섭취량을 줄인다. 기저귀를 채워준다. 섬유시계를 제한한다. 꼭 끼는 바지를 입힌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쵸? 변실금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있을 때는 섬유질 섭취를 제한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실금을 할 경우 요실금이라든지 실금 같은 게 있을 거는 대상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실금했을 땐 빨리 갈아입혀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금 사건이나 매일 섭취 내용이나 배설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배설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실금 같은 경우는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려서 치골 상부를 눌러서 방광을 눌러줘서 잔뇨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실금 같은 것이 있으면 배뇨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2시간이나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 그 다음 식사 전이라든지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고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섬유시기를 제한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 20세 이상 말기 환자가 치료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작성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이 모두 말기 환자를 판단을 해야만 한다. 작성해서 진료받은 병원에 접수한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쵸. 2명 이상의 2명의 2인 이상 담당 의사 전문의 1명. 그래서 말기 환자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리고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처리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언제든 마음이 변해서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기 환자라든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한다는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연명의료기관에 관리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작성자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든지 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하고 담당의사 이것이 작성자를 말기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이행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였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서는 보통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과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방문 서비스, 그다음 주간 보호 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가 있고요. 예, 이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크게 나눠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시설이 있는데 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의료시설에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그래서 의료시설은 요양자가 다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뭐 여가복지시설은 우리가 노인복지관, 경로단,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모역,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 복지연구 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용병 후 뒤처리가
거부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호하게 기저귀 갑시다 라고 말한다.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의 용번처리를 원할 때까지 기다린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혼자 있는 곳으로 옮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문제 사례인데 요양보호 대처 방법,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의 처리를 보존할 때는 뭐 첫 번째 같이 단호하게 기저귀 갑시다라는 것보다는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개운할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변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안 되겠죠. 거기에 욕창이라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장에게 뭐 이거보다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도록 하고요. 주변 사람이 피해를 좀 혼자 아니죠. 예, 거부하는 이유를 가지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가 그것 때문에 왜 가지기 힘든지 통증이나 발진, 욕창, 관절 상태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동을 돕던 대상자가 넘어져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됐네요. 이동을 돕던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온찜질을 해준다. 얼음찜질을 해준다. 가정에 비치된 진통제를 먹인다. 아픈 다리를 주물러준다. 이때 이동을 돕던 대상자가 넘어졌어요. 이럴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고 나서 거기에 대처 방법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고요. 무조건 온찜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골절이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음찜질을 무조건 해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상황 당시에. 6번 보시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업무 수행 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록 내에 의무를 수정한다. 이거는 고의로 위조하거나 기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록은. 그 다음 필요한 복지 용구를 대상자에게 대여해 준다.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인식한다. 맞죠. 네, 이거 맞는 것 같고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동료들과 이야기한다. 이거는 개인 정보를 위해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중 대장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으로 적당한 것은 7번 문제 삼겹살구이, 생선 통조림, 곰국, 훈제 요리, 야채 샐러드. 우리가 대장암은 뭐 용종, 대장의 용종이 과거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대장암의 가족력, 그 다음에 개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거, 고지방, 고칼로리, 뭐 저섬유소, 저잔여 시기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이요법으로는 싱겁게 먹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섭취 절이고 식물성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잦은 간식이라는 늦은 식이나 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훈연식품 같은 것들은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6잔이나 8잔씩 생수 마시고 금연과 절주, 적당량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야채 샐러드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중 기관지 확장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약이 폐 속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숨을 참지 말고 그리고 반복 호흡을 계속한다.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일의 용량을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먼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숨을 들이쉰다.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흡인기의 플라스틱 통과 뚜껑을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한다. 여기서 보면은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일의 용량을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른다. 이게 답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흡인기 같은 거 사용 순서를 보시면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충분히 숨을 내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입을 열고 마개로 입을 물어서 그리고 입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일의 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인기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 내지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이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는 다음에 천천히 내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할 경우에는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리고 흡인기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뚜껑이랑 거기는 흡인기는 플라스틱 통하고 통하고 뚜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마다 확장기라도 기관지 확장제라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설명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노인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 햇볕에 쏘인다죠. 네, 그래서 그리고 비타민 D를 더 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칼슘, 우유하고 비타민 D를 하면은 칼슘 흡수력이 좋고요. 그리고 체중 부하 운동에는 걷기 등 같은 게 있고요. 네, 금주 금연을 하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됐고요. 체중 조절하는 게 좋죠. 네, 체중 조절해서 무릎에 나든지 이런 것들 해주는 거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경우는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이 도는 것은 햇빛을 쬐인다가 되겠네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폐결핵 치료 및 예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한다.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볼 때 장갑은 필요 없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지 장갑을 착용한다.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이상. 피부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므로 장갑을 착용한다 라고 맞겠고요. 결핵은 약을 복용할 때부터 전염성이 없어진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손으로 막고 한다. 여기서 보시면 답은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입니다. 비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호장구, 마스크라든지 장갑을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 여부 이런 것도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라든지 객단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라든지 가족은 2주라든지 1개월 이후에 보건소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핵 감염을 위한 예방 집출에서 보면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으로 손을 마는 게 아니라 코와 입을 휴지나 손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휴지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옷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것은 잘 버리고 하고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중 선망 대상자 비비 약물 오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진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에 가족의 사진이랑 달력, 시계 등을 두지 않는다. 야간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닫고 불을 꺼둔다.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권장한다. 개인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 외부인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초조의 관리를 위해서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거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우리가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낮 시간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개인 사물이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둬서 진압력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라든지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보통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하고 능동적 관절 운동,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욕이나 마사지 등 제공하고 그리고 야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은 수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초조 관리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겨울철 노인은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생활 수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또 운동을 한다.
두 번째는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한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준비 운동은 생략한다. 운동은 낮 시간보다는 새벽에 한다. 고혈압 등은 선행질환을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답은 무엇입니까?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겨울철 뇌졸중 예방수 원전 수칙을 보시면 실외 운동은 삼가하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 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평소보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에서 참고소로 나갈 때는 몸을 따뜻하게 보온한 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뇌졸중 예방 안전 수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고혈압 등 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답이 이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 13번 보시면 비관으로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한다.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제공한다. 상체를 올릴 수 없으면 오른쪽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영양액은 냉장고에서 꺼내놓 바로 제공하고 비관을 반창고로 고정하면 안 된다. 영양액은 1분에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체를 올릴 수 없으면 오른쪽으로 눕히는 거 맞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혀서 기도에 역류될 수 가능성을 줄여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해서 영양이 잘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눕히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쪽으로 해주고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영양액 같은 것은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실온이 가장 좋고 약간 체온보다 높은 온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꺼내 바로 하게 되면은 뭐 설사라든지 차고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복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관은 반창고를 고정해야겠죠. 그렇죠? 종이 테이프 같은 걸 고정해서 그렇지 않으면 밀려 나오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만져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 3번이 되겠네요. 네. 13번을 보시면 요양시설에서 유치도령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돌볼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었네요. 그래서 답을 보시면 문제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색이 보리차 색깔인 경우,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 연결관이 꺾여 있는 경우, 소변 주머니가 방광 위치보다 높게 있는 경우, 소변 주머니 방광보다 위치를 높게 있는 경우는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방광보다 낮게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하고, 연결관이 꺾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그래서 소변이 그쪽에 꺾여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꺾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색깔을 바꿔주는 것, 보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색이 브루책 색깔인 경우, 소변이 많이 나오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 적어진 경우라든지 냄새가 나는 경우, 탁한 경우, 뭐 이런 것,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갈아입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비는 쪽 소매 끝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 갈아입히는 것은 마비 쪽부터 벗기는 것은 건강한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추 있는 옷이라고 했으니까 마비는 쪽 소매 끝에서 어깨선까지 목선까지 모아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마비는 쪽이 벗기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벗기고 그래서 마비 쪽으로 입히는 것이 좋고요. 상하에는 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좋고요. 신축성이 없는 거 아니라 신축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서는 게 아니라 마비 쪽에 서서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앉아서 일어설 때 처음 자세에서 발목과 상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예. 우리가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일 때입니다. 그래서 발목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기고 상체를 숙인다. 발목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편다. 그리고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숙인다. 그리고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편다.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뒤쪽으로 젖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기고 상체는 숙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일어설 때 보면 보통 앞으로 숙이면서 무릎은 발목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옮기고 안쪽으로 옮기고 또는 뒤쪽으로 옮기고 상체를 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는 마비린 쪽 무릎 앞쪽을 대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보조가 더 필요하면 대상자의 요양보호사의 어깨, 대상자의 가슴이라든지 지지하면서 상체를 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